Welcome back, ladies and gentlemen. I hope you all had a refreshing and enjoyable break and the special presentation in the lobby. This session 4 represents a collaboration between STEPI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Our distinguished panel includes Hyungjun An, Research Fellow STEPI, Lillian Lee, Research Fellow ITRI, Lauren Chang, Professor, National Central University, Sang-woo Shin, Team Head,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yungjun An, floor is yours. Okay. Do you hear that? Okay. Good afternoon, everyone. I'm An Hyung-jun from STEPI. I'm very honored to welcome you to our space cooperation between Taiwan and South Korea session. And I'm doing my job as a moderator of our session. Yeah, before we begin, I have to say sorry that I actually am suffering from the severe cold. So my throat condition is not that good. So I'm feeling very sad that I can't let you hear my original good voice. For the convenience of our Korean audience, I'd like to proceed our session in Korean from now on. Excuse me.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 세션은 한국과 타이완의 우주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오전 세션과 이전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그 Emerging Critical Technology, 그러니까 전략 기술이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인데 그 부분에서 국가 간 협력 분야를 찾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쟁 분야를 한번 찾아보고 또 도모를 해보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우주 정책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우주 기술도 전략 기술의 하나로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 국가를 찾고 또 협력 분야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이제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연구팀은 타이완과 한번 우주 협력 분야를 한번 발굴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주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세계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우주 협력 체제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주 협력 체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우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전에 굉장히 많은 협력을 시도를 하고 실제로 협력을 성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각지대였어요. 잘 보지 못한 우주 협력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중일의 우주 협력은 그동안 여러 가능성을 찾아보자라는 제언들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은 이사라는 그 이제 유럽 전체의 우주개발 기구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주개발 협력 거버넌스나 한번 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들이 일찍이 19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의 가능성의 얘기는 나왔지만 특히 타이완과 우주 협력에 대한 부분은 국내 우주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어떠한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이완과 한국은 굉장히 우주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점도 많고 또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라는 가정하에 협력 분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협력 파트너로 타이완의 ITRI, 특히 그 정책 분야를 특히 주로 하는 ISTI의 릴리안 리와 같이 이 협력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고서의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최종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국의 우주 정책과 관련돼서 현재의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주 정책, 그리고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현황을 담고 그 다음에 수합 분석을 통해서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국가의 우주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 연구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협력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협력 수요 조사는 굉장히 사전 협의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대만과 협력을 한다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국 연구자들의 수요, 그리고 대만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협력한다면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협력 분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실현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서 매핑을 하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언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발간할 생각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황과 그리고 수합 분석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정부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 전담 부처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카사죠. 이따가 대만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만도 1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카사가 개청을 하기 1년 전에 타사라는 전담기구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전담 행정부처가 생기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우주 개발에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고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우주 개발의 투자 예산은 절대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업도 아직 시장이 그렇게 성숙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기회들의 분야 요건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글로벌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협력을 잘 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우주 개발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투자와 그리고 인력의 이동, 기술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가능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우주 개발에 대해서 뭐 타이완이나 한국만 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력의 이면에 또 다른 경쟁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위협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성 때문에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내에서 한국 부분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그 인터뷰를 하거나 서베이를 할 때도 우주 개발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학자들의 의견을 따로 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그 협력 아이템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반도체입니다. 스페이스 세미컨덕터죠. 반도체 자체가 이미 전략 기술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주 반도체 분야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만의 우수한 반도체 제작 인프라, 팹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걸 통해서 우주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쪽에서 뭔가 협력을 하거나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연구자들은 뭐 크리스 한국표준연구원이나 천문연 뭐 이런 곳들의 연구자들이 연구용 팹의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이완으로부터 좀 많이 배웠으면 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주망원경입니다. 한국은 우주 탐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주에 망원경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데요. 이 우주 망원경을 짓는 데 있어서 국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상의 망원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확장적으로 우주에 적용을 한다면 우주 망원경 협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최근 분야입니다. 스페이스 바이오, 그러니까 우주 바이오, 우주 제약, 스페이스 메디슨 분야입니다. 상업적으로 우주의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주 제약 부분입니다. 무중량 상태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또 약제를 제조하는 일,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는 몇 개의 기업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중량 상태를 지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소위 드랍타워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최근 드랍타워를 건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 연구자들이 이런 드랍타워를 활용을 해서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메디슨 분야의 타이완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 분야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주 산업에 대한 협력 분야입니다. 한국이나 대만은 국내 시장 자체가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국내 수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만과 한국이 시장을 공유하고 또는 B2B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다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플레이어는 각 국가의 우주 산업에 관련된 협회들이 되겠죠. 서로 네트워킹하고 또 컨퍼런스 같은 거를 개최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와 협력, 수요들을 확인하고 기회를 찾는 그런 행사들을,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거는 더 이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의 그 스왓 분석과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릴리안이 발표를 이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대만공원 교수연구원 이수영입니다. 제가 사실상 한국과 좀 깊은 인연가 있어서 대학교 때는 한국어 전공하고 대학원 때도 교환 학생으로 경희대에 다녀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안 박사 초청으로 이런 공통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을 참 기쁘고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이번 발표는 그 영어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어를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박사님은 뭐 영어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준비해 왔는데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다들 한국어로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라 한국어도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영어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어로 발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Yeah, hi everyone. I'm Lilian Lee from East Street of Taiwan, and it's my honor to be here to share our current status and our cooperation needs with Korean in the space sector. And I will highlight our space development journey and show where we see the best opportunity with Korean and outline the practical steps for the future collaboration. And as Dr. An have shown in the page 2, yes, I will give a little bit short introduction about our Taiwan space development history. In fact, Taiwan space story can begin in 1991, and we start our National Space Technology Long-Term Development Program with limited resources, but we have a big dream, yes. And over the 3 decades, we have transformed from the newcomer to partner, and now we want to as an active contributor in the global space community. And our journey has 3 decades. First, learning space from the 1991 to 2006, and when we just launched our Formosa Set 1, 2, 3 with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And the second, the capability to building our launch capability, and we have achieved a major milestone with Formosa 5, which is our first fully indigenous satellite in 2017. So third is now we currently have our, as Dr. An just said, we have our TARSAR, and we just passed our Space Development 8 in 2021. So we now have the solid illegal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So we have built the capability in space science, remote sensing, and CubeSat, and leveraged our competitive semiconductor and ICT industries. So for Taiwan's strengths, maybe the next script, here. So we could share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First, for our strength, we have now the clear national space vision, and of course, regularly our foundations, and then our company, SME company, is very agile, and we have the high flexibility, enable rapid experience with diverse solutions. For the weakness part, our government has the space budget have grown significantly in the recent year, but we still have limit about the big mission, and compare with the South Korean, and the demonstrated space industry trend has already taken shape, but still requires further refinement. And about opportunity and trade, I think it's kind of similar with Korean, so I will pass this. And the next page about which one will be the promising area for Taiwan and Korea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Maybe next page, yes. Here comes the top 5 of the
promising items which are Taiwanese scholars and experts mentioned. In fact, we have just interviewed a lot of scholars from Taiwan, and we find the interesting finding is that around about the 15 items we have mentioned, the top 5 of the Taiwanese scholars think it's most promising area is totally different from Korean, just as Dr. An has said. The first one we think about the most promising area is remote sensing applications. Because Korea have strong experience in mid-orbit optical satellites, start imaging and air quality monitoring. And Taiwan is specialized in the satellite data analytics and plan to launch 4 CubeSats for monitoring greenhouse gases. So by combining Korea's platform and Taiwan's GMSR instrument and ship data, we can enhance ocean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improve air pollution monitoring. And the second one is about the weather forecast and the space weather. So with Taiwan, we have Formosat 7, which could provide low orbit weather data every 30 minutes, which I think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So, and our GPS RO technology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in the Korean side, Korean operate around a strong ground network and the focusing center. So together, this integration allows us to faster and more accurate predictions, ensuring the safer satellite operations. And then comes to the CubeSat and the scientific payload. This is which our Taiwan scholars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So Korea offers the mature small satellite platforms and launch expertise, while Taiwan develops standardized CubeSat buses and payloads. So resource sharing could lead to more efficient missions. And about number 4, I think it's the key element of cooperation with each other, because Taiwan and Korea, we also facing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s. So I think maybe we could both sides could already. In fact, both sides we have already have some like senior junior with our scholars and experts. So it's nice to through this cooperation platform and to have a furthermore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So to expand this engage into Taiwan-Korean Space Science Alliance will be a strengthened expertise in fields such like space biotech or some deep space explorations. And finally, some about the industry side. We think startups and supply chain cooperation is needed too. And Taiwan have the Asian electronics SMEs, and Korean strength is in launch and the system integration. Also, the nationally complementaries. So joint accelerators and co-investment and supply chain integration will bring the mutual benefits and open third country markets. So, and then I want to talk about how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some maybe practical mechanism. And if we're considering about the geopolitical uncertainties, the formal agreement with each other may be slow. So we recommend starting with the neutral and the flexible channels, such like STEPI and ITRI. We could serve the joint policy platform. And for academic networks like Professor Zhang, such we have, in fact, we have a Taiwan Space Union. There's a lot of scholars and experts in there.
and that could be extended to a Korean university for students and the research exchange network. And on the industry side, Korean Association for Space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Taiwan Space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can co-host B2B forums, so to visit each other. And by this way, I think we could reduce the political sensitivities. So this kind of low-risk, actionable steps will build a trust and produce tangible results before moving to a formal framework of co-investment and make our cooperation be more sustainable. So it's what I'm right to sharing. Okay. Yeah, thank you for presentation, Lillian. Yes, I think that compared to the previous sessions, our study is more practical, just because we provided some possible cooperation area and even potential partners. So we wanted to be a bridge between Taiwan and South Korea for cooperation in space. So we have two panelists, one from South Korea and one from Taiwan. So I'd like to introduce two panelists. Can I ask you a self-introduction, just due to my voice problem? Yeah, Lauren problem? first, Okay. yes, please. Sure. Good afternoon, everyone. I'm Lauren Chang from National Central University. I'm a professor in our Department of Space Science and Engineering, and currently, unfortunately, I'm also serving as department chair. My background is on in both space science and also engineering. My background was on upper atmospheric physics, and actually had some past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at CASI on this. And over the last 10 years, we've also been working to build a small satellite program at our university. With the growth of rideshare opportunities beyond low Earth orbit, we've also been actively working on developing payloads and experiments to go to GTO and beyond. This January, we had our Deep Space Radiation Probe payload on iSpace's Resilience lander that collected 5 months of radiation data between the Earth and the Moon. And so we view our role as being both pushing the edge, doing more high-risk things that perhaps government agencies are more reluctant to do, and at the same time also work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matchmaking, serving as track 1.5. Yeah, thank you, Lauren. And next, Dr. Shin, pleas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Yeah, go ahead.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우주항공정책팀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역할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정책 수립과 그다음에 집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 토픽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국제협력,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주 사무와 관련된 다자협의체 그리고 양자협의체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자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OECD 같은 협의체에서 우주 사무들이 있는데, 이런 사무들과 관련된 규범 형성 그리고 또 공동 연구 같은 부분을 이제 지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양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한국의 그 가장 중요한 이제 협력국인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호주, 이런 그 국가들과의 그 양자 협력 그 수립을 할 때, 우주 관련된 수립을 할 때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Yeah, thank you for Dr. Shin. So we've prepared 3 questions for our panelists. So the first question, I will ask first Dr. Shin. Yes. Question number 1. What are those respec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 and Taiwan's space policies and industries, and how do they align with the global new space paradigm?
뉴스페이스라는 패러다임은 글로벌한 이제 현상이죠.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그런데 타이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체인지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께서는 한국과 그리고 타이완의 우주 정책과 산업 이런 현재의 상태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얼라인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두 국가는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우주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초기에는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우주 선진국들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 획득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개발을 추진을 했고 그 역량이 다소 집중하는 역량이 차이는 있지만은 자국 내에서 기술을 축적하는 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공통점은 아마 정책과 그 양국의 우주 관련된 정책과 또 법 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 왔고 그게 두 국가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주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뉴스페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민간 주도의 우주 활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국의 정책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도 그렇고 또 그 대만도 그렇고 우주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이제 에이전시를 출범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또 실행 계획 그리고 예산 투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목표는 이제 민간의 우주 산업 활성화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가 두 국가의 강점이었다면 이제 두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규모의 경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외의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 우주 활동을 정책 지원을 하던 아니면 민간이 태생을 해서 자발적인 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가든 지금 빠르게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다시 말하면은 이 시장을 형성하는 누가 시장을 사주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 예산이 그 시장의 그 규모를 형성하는데 좀 커다란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걸림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은 그 자신의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는 시장의 영역 다시 말하면 글로벌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양국 간에 오늘 앞서 보여주셨던 이제 그 몇 가지 그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전략 기술의 관점에서 다른 분야도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로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주 분야는 다른 분야도 뭐 비슷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폭이 좀 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사체도 있고요. 발사체는 미사일 기술일 수도 있는 그런 국가의 이제 그 전략 기술이 특성이 있고요. 또 인공위성은 또 다른 그 산업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공위성을 쪼개서 보면은 그 통신위성 그리고 또 항법위성 그리고 또 그 지구 관측위성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산업의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또 범위도 다릅니다. 또 최근에는 좀 새로운 우주 쪽의 CT라고 할 수 있는 궤도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나라 위성을 접근해가지고 쟁탈을 한다든지 정보를 못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도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현들과 관련된 협력, 그 동맹국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쟁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달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국제 우주정거장이 퇴역했을 때 민간이 주도하는 그 저궤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발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협력하기가 어려운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그 각국이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오랫동안 그 제도화되어 있던 양국 간의 정책들을 더 많이 논의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부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만 쪽에서 제시해 주셨던 그 스페이스 웨더나 아니면은 태양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서 범지구적인 이슈들인데 조만간 이제 그 태양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활발해지는 시기는 결국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 자산이 먹통이 되는 순간이 오고 이거는 이제 그 막대한 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 이게 마침 또 그 제안이 됐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들 간에 아니면 연구기관들 간에 또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뭐 그 양국 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지구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컴색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구 관측 위성을 계속 꾸준히 이제 그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 협력, 영상 공유 뭐 이런 부분들은 이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You gave us answers from question number 1 as well as question number 2. 예, so 그러니까 신 박사님은 그 제한된 9개죠. 9개의 리스트 중에 스페이스 웨더 부분이 좀 프라미싱한 협력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Lauren,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agree with Dr. Shin there, and I think it's also instructive to know a little bit about why Taiwan's current space sector is oriented the way it is. So we got started in space science in 1962, following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of 1957-1958. At the time, space technology being dual use, we focused primarily on space science, space weather. In the 1980s, we diversified into geoinformatics and satellite remote sensing technologies. And our national space program didn't begin until 1991. And again, most of our early national satellites were oriented around science because it's much less controversial than, say, a launch vehicle. So I think naturally, as Dr. Shin mentioned, space weather and also terrestrial weather forecasting and data assimilation are needs that both of our countries have,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we both have experienced researchers in with some prior existing connections, so that could be one. In terms of semiconductors, of course, in Taiwan, this is considered a strategic industry, but I think there's still room for collaborations here. So for example, right now we have a bilateral research project with Texas A&M University focused on radiation testing and radiation hardening of semiconductors. And this could potentially be another aspect,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AI, computing AI to space payloads and platforms. Space life sciences biomedicine in Taiwan is actually relatively underutilized. We only started to develop capacity there in this domain over the last 2 or 3 years. And I see that Korea has made a lot of very impressive investments in this field. And certainly this could be viewed as an opportunity for capacity building on both sides. And then finally, of course, Lillian mentioned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space professionals. And I think it's also very important at the university level, where we can have university-to-university exchanges, interactions of student small satellite teams, learning from lessons learned, setting up exchange programs, or even potentially joint missions. And so I think these are all possible domains that we can look at. And again, starting with science as being the first stepping stone. Yeah, thank you, Lauren. Yes, 우리는 그 9가지 분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 로렌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각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회들을, 협력의 기회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남지는 않았지만 last question 3 for Lauren. So what mechanisms are most feasible for advancing bilateral collaboration amid geopolitical uncertainties? Yes, sure. I think funding for bilateral projects is definitely a very important first step.
because it, first of all, allows us to build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again, also incentivizes researchers to want to pursue research in this direction. As an example, our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last 2 years has had a series of bilateral projects funded under what they call UAAT, University Academic Alliance of Taiwan, a consortium of 12 universities in Taiwan. And basicall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funding projects with various university system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Texas A&M system and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n the US, with the Czech University system, and with the Kyushu Okinawa Open University system in Japan. And this has been really helpful in introducing researchers on both sides and building long-term partnerships. So I think this would be a very useful step to kickstart and establish bilateral collaborations and networking between Taiwan and Korea.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다이얼로그가 있어서 이런 협력의 가능성이 한 번도 얘기되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방법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Now I'd like to ask audience some questions, if any. Yes, Dr. Cho. Thank you for all of the participants and the panelists. This kind of a storyline of the presentation and the discussion points is very interesting and insightful, intriguing. In my case, I also explore to make some cooperation points and some areas for the cooperation or risk for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r China. And in my case, I just digging down the Excel database and patent data and all over the night and sleep and awaken and sleep and awaken. And but in this case, you made a more practical approach you conducted, and field study where the interviewing is more practical and more realistic than my approach. So it was very good approach to me. One question is that in the case of Korea, the exploring the cooperation point from the sector-specific approach. For example, the space bio or space semiconductor or chips, or the telescop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aiwan made some cooperation points from the more policy-related or industry-related issues. For example, the talent or space-related weather problem, or startup ecosystem, or remote sensing application. So the approach where the dimensional perspective could be a little different, between the Korea and Taiwan. How do you think about that? Okay, I will give you some brief answer. That is probably because of your misunderstanding. I'm sorry. Just because space weather is not a policy agenda. It is not phenomenal agenda. It is a kind of area, space weather, related to technology and system and infrastructure. And then it probably due to our approaches separated from Taiwan research and Korean research, Lilian and me. So I conducted a research by interview and survey. Lilian did that too, but each researcher's perspective must be a little bit different. So that's because why you feel that kind of things. Okay, yeah. After the session, I will give you more detailed answer. So we are running out of time, so we just
over 3 minutes already. So I will wrap up our session. Yeah, thank you for the audience. Thank you. Thank you, Hyungjun, An, and all the panelists.